이 페인트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에도 나와주고 있지만요. 일단은 시험장과 합판을 줍니다. 합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합판의 가운데에 강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보통 이 부분이 한 600짜리,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한 900짜리예요.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판입니다. 5mm짜리 합판을 주고 가운데 강목 T자 형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색을 완료하고요. 이거는 뭡니까? 우드의 나무입니다. 나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험지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구획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까지 작업 순서가 되어 있고요. 다시 여기 강목도 A, B, C, D 이 부분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글씨가 있죠. 여기는 뭐 이렇게 구성 글자를 이제 색칠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뭡니까? 도형을 색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됩니까? 그라데이션 부분이라서 색의 변화를 채점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 부분 합판 구역이 이제 뭡니까? 합판 구역이 첫 번째 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역이 합판 구역이에요. 합판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T자 부분이 있죠. T자 부분. T자 부분은 강목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목 부분, 조색하는 부분. 다시 1번도 합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수성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수성 페인트. 그죠? 강목 부분은 우리가 유성 페인트를 사용해서 조색을 하셔야 되고요. 유성 페인트는 그 종류가 뭐냐면 레커 유성입니다. 레커 또는 라카 유성이라고도 해요. 그죠? 강목 부분이요. 그 다음에 3번에 여기도 합판 부분이죠. 합판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수성이다. 이렇게 수성 페인트로 조색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도 합판 부분이에요. 근데 2번 부분도 이 부분도 합판 부분인데 원래 밑바탕 부분은 이것도 똑같이 수성 페인트로 갑니다. 수성 페인트로 가고요. 근데 여기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여기 글씨는 다시 수성 페인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 부분. 이 도형 부분은 수성이 아니라 유성이에요. 유성인데 아까 강목 유성이 레커나 라카 유성, 외장재로 강력한 유성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뭐 레커나 라카 유성이 아니라 이 유성 부분은 바로 에나멜 유성을 씁니다. 에나멜 유성. 그죠? 에나멜. 좀 유성, 레커보다는 약한 부분이죠. 보통, 애들 뭐 장난감 색깔 칠하는 에나멜 유성이라고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부분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A, B, C, D, E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단면으로 잘라서 보면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채점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단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합판이라고 보죠. 합판 부분. 그죠? 밑바탕이 되겠죠? 합판 부분 위에다가 색을 칠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이 두껍게 가겠죠. 뭐 페인트가 두껍지 않지만 가정에서 이게 잔 차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1번 부분이에요. 보이는 부분. 전체가 1번인데 여기만 쫙 보이고 있는 거죠. 다른 색깔 칠하니까 다른 부분 안 보이고 이 부분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1번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가 합판 연마입니다. 원래 깨끗하게 사포질을 하게 되죠. 이때 연마는 우리가 보통 120짜리 사포질을 사용해서 연마를 하게 되고요. 그 위에 2번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2번이 되겠죠.
2번. 그죠? 2번입니다. 요 2번이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칠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하도예요. 하도. 그죠? 나무 바로 위에다가 첫 번째 칠하는 페인트가 하도입니다. 그러면 하도가 됐겠죠? 하도 부분도 이게 채점을 해야 되니까 전부 칠하면 하도 부분 이 2번이 안 보이니까 요만큼 남기고 다시 3번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치수가 있어요. 여기 치수가 뭐 60이니 여기 70이 나오는데 요 치수는 여러분 정하는 거예요. 시험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지에서 종류가 총 4종류인데 거기 감독관을 정하면 오늘은 1형 할게요, 2형 할게요, 3형 할게요. 그건 시험지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작업할 때 보도록 하고요. 자, 치수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2번이 뭐냐? 하도인데 이 하도 부분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퍼티라고 그래요. 퍼티. 퍼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핸디코터하고 물을 사용해서 나무판을 평탄하게 구멍을 다 메꿔주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죠. 여기가 세 번째 작업이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작업이 뭐냐? 이것은 2번이 끝나고 세 번째 작업이 퍼티 연마가 됩니다. 퍼티 연마. 세 번째가 연마 작업.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여기가 4번. 네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네 번째를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건 중도가 돼요. 중도. 하도 위에 중도 또 한번 칠하는 거죠. 중도가 이제 바인더가 나옵니다. 바인더. 바인더가 뭐냐?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드가 칠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구역.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상도가 되겠죠. 상도. 상도는 바로 뭐가 됩니까? 조색입니다. 조색, 색을 칠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 얇게 뭐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단은 생기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단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칠하지만은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나눠지는 거죠. 연말 잘했느냐, 퍼티를 잘했느냐, 연말을 잘했느냐, 바인더를 칠했느냐, 수성 조색을 했느냐. 이거를 채점하는 구간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구역을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페인트의 종류가 그렇다면은 크게 두 가지로 간다는 거죠. 수성, 그 다음에 뭡니까? 유성.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수성은 희석제로 물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수성 페인트가 섞여지겠죠. 그 다음에 유성은 물이 아니라 뭐가 섞여지겠어요? 신너. 신너인데 레커 신너, 에나멜이 따로 있죠. 여기에다가 조색제가 들어갑니다. 조색. 여기도 조색제가 있어요. 조색제가 있는데 얘 조색제 자체 이건 페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다가 조색 페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유성은, 수성은 뭡니까? 전부 다 광이 나지 않아요. 무광입니다. 무광. 광이 난다 그러면 실격이에요. 수성 광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무광이에요. 그 다음에 유성은 원래는 방광, 무광, 유광 총 세 가지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유광입니다. 광이 번쩍번쩍 나야 돼요. 만약에 유성을 칠했는데 광이 안 났다. 그럼 이것도 뭔가 잘못 여러분들이 조합을 했기 때문에 이거 실격 처리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채점할 때 수성에 광이 나냐 안 나냐, 유성에 광이 안 나냐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올바르게 조색을 해서 색깔을 내서 알맞게 수성과 유성의 위치를 찾아서 색을 칠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번 칠해지면 밑바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선을 구역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유심히 보고 만약에 깜빡이고 하나의 공정을 빠뜨렸을 때는 실격 사유가 된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잡고 가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은 각각에 대해서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고 어떤 순서로 칠해되고 어떤 치수가 나오고 어떤 요령으로 글씨가 만들어지고 그라데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각 파트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